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자, 그림은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가장 왼쪽 그림은 주사기의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주사기 내부의 부피가 큰 경우이고, 오른쪽은 주사기 내부 부피가 작은 경우입니다. 기체 입자는 빨간색 공으로 표현하였고,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주사기 속 부피가 이만큼이에요. 그때 기체 입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체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사기 벽과 피스톤 벽을 때릴 겁니다. 앞 단원에서 배웠듯이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주사기 내부는 기체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때 기체 입자들 사이의 거리를 좀 보세요. 여기에서는 기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사기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랑 비교를 하면 어느 경우에 벽과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까요? 넓은 공간에 11개가 있는 경우랑 좁은 공간에 11개가 있는 경우, 벽과 부딪히는 게 두 번째가 더 많겠죠.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벽에 많이 부딪히죠. 사람들이 적게 있을 때보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주사기의 부피가 작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운동하면서 벽과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게 돼요. 횟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건 압력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즉, 이 경우랑 어느 경우가 압력이 더 큰 경우냐? 이 경우가 압력이 큰 경우입니다. 세 번째 봐요. 여기서 피스톤을 눌러서 부피를 더 줄이면 기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이 11개의 입자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벽과 엄청나게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럼 기체 입자가 벽과 충돌하는 횟수는 이 부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증가하게 되고,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가 만드는 압력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그 기체가 벽과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지게 되면서 압력은 커진다.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느냐를 좀 보면,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만드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해봅시다. 이 바깥에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이 공기가 미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뚜껑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균형을 유지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기체가 만드는 압력이 1기압인데 그때 기체의 부피를 보면 4V입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증가시켜 뚜껑을 집어넣으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러면 기체 입자들이 벽과 부딪히는 게 많아지니까 이 기체가 만드는 압력도 커집니다. 2기압이 될 때까지 커져서 뚜껑이 가만히 있겠죠. 그때 이 기체의 부피를 보면 2V가 됩니다. 압력을 4배 증가시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도 4배로 증가하고 벽과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체의 부피가 4V, 2V, V로 될 때 압력은 1기압, 2기압, 4기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부피랑 압력을 곱해볼게요. 4V랑 1을 곱하면 4V1, 2V랑 2를 곱하면 4V1, V랑 4V를 곱하면
4V1이 되죠. 즉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여기서는 4V 값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은 커지는데 얘네 둘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변하느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끔 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그래프를 또 갖고 왔어요. 기체의 부피가 P일 때, 압력이 P일 때 부피가 V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PV가 되고, 압력을 2배가 되면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들면 압력은 4배가 되고, 이렇듯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게끔 변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누가 발견했느냐? 과학자 보일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 충돌하는 횟수도 커지고, 그래서 압력은 커진다.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커진다. 이때 부피 줄어들고 압력이 커지는 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끔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아저씨가 보일입니다. 보일. 로버트 보일이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발견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요. PV는 일정하다 그럽니다. PV는 일정. 그럼 이런 보일 법칙이 어디에 이용되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LPG 가스통인데 우리가 기체를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기체의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좁은 통 안에 기체를 많이 집어넣으려면 기체를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집어넣어야 돼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만드는 압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통에다 집어넣을 때 기체가 만드는 압력이 커지니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게끔 두꺼운 강철로 가스통을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커지니까 그 압력을 버티게끔 가스통을 강철로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 스크린 스쿠버 하면서 숨을 쉬게 되면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죠. 근데 공기방울이 깊숙이 있을 때랑 얕은 곳으로 올라올 때랑 어느 곳에서 더 커지냐?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커집니다. 여기 보세요. 조그마한 공기방울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져 있죠. 이건 수면이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크니까 이 공기방울 안에 기체의 압력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공기방울의 부피가 작아야 돼요. 압력이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수압이 줄어드니까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공기방울의 압력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바깥의 압력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압력이 줄어들려면 부피가 작았던 공기방울이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어떤 예시가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신발 뒤에 있는 요 에어입니다. 에어. 공기주머니. 내가 점프를 하려고 뒤꿈치에다 힘을 주면 내 발이 요 에어에다가 가하는 압력이 커지죠. 그럼 에어 안에 있는 공기도 내가 주는 압력에 대응해서 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균형을 유지하니까. 그럼 내가 압력을 줘서 에어의 부피를 줄어들게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만드는 압력이 커지게 되니까 내가 주는 압력과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기체의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키우는 거예요. 점프하면서. 이렇듯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은 커지게 되고, 그 둘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끔 변한다.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압력이 커지는 이유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 충돌하는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일 법칙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부피가 줄어들 때 압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커지게 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온도랑 압력과의 관계,
기체의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 법칙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샤를 법칙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